저희 어머니는 1944년 1월생이고요. 근데 뭐 저희 어머니를 비롯해서 그 언니들 그 2명 다 그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 근처에 출생했고요. 이제 큰 언니는 이제 몇 년 전에 그분도 치매로 고생하시다 돌아가셨고, 지금 살아계신 바로 저희 어머니 언니도 지금 병으로 앓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분명히 원폭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닌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기억나는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의 부모님이 할머니나 그치,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희 어머니한테 얘기해 주신 거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언니들도 얘기해 주고, 와 진짜 뭐 갑자기 뭐 하늘에서 막 번쩍 하더니 갑자기 주변에 막 그냥 막 갑자기 태풍이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태풍이 막 일어나는 줄 알고 막 봤더니 그나마 그렇게 피해는 입지 않았대요. 그나마도. 뭐 그렇게 근데 저기 원폭이 떨어지는 그 순간 불빛이 번쩍거리는데 떨어지면서 막 굉음이 나고 막 태풍이 막 불고 막 그런데 그 바람이 되게 셌대요. 근데 다행히도 근데 저희 어머니나 저희 어머니 가족이 이렇게 죽을 정도의 이렇게 피해는 아니고 급히 어디에 뭐 이렇게 몸이 피스했다 하더라고요. 그게 그래가지고 살아나겠다 하는데 주변의 사람한테 물어보니까는 막 사람들이 막 죽고 막 난리였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피해를 입은 지역은 좀 피해 지역이지만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피해가 좀 비교적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피해받아서 그러면 두 언니랑 어머니 그러니까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잖아요. 그 두 분은 건강이 좀 어떠셨어요? 저희 외할아버지께서는요 6.25 참전 전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외를 못 보셨겠네요. 그렇죠, 못 봤죠. 그러니까는 피해를 좀 입기는 입었지만 그래도 이제 국가에서 6.25 전쟁 때문에 그럼 국가 유공자세요? 그렇죠. 유공자인세부죠. 그러니까 싸우다가 전사하셨으니까. 외할아버지께서 유공자셨지만 뭐 혜택을 입은 거 전혀 없습니다. 전혀 뭐 취업할 때 뭐 가산점이라든지 뭐 공무원 시험 볼 때 그런 건 전혀 없었고요. 그럼 외할머니는 보셨어요? 성전을? 외할머니는 제가 중학교 2학년인가 즉 81년, 82년까지 제가 서울의 명목동에 살았을 때 외할머니께서 놀러 오셨거든요. 그때까지 제가 직접 뵌 적은 있습니다. 근데 아프시구나. 82년도에 아프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나 해서 혹시 원폭 피해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입증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머니,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생전에 아프시다고 하신 적은 들으신 적은 없으시고 갑자기 돌아가신 거 말고? 그러니까는 뭐 종종 있었죠. 어머니께서 그러니까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외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이다. 그러니까는 저희 어머니께서 갑자기 그냥 기차표를 끊고 그때 통일원과 무궁화원과 저희 외할머님이 그때 합천에 사셨거든요. 갑자기 내려가서 내려간 적이 최소 한두 차례 이상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그러다가 다시 또 뭐 기적적으로 다시 돌아가시지 않냐고 살다가 그런 적은 있었습니다. 그럼 일본에서 그럼 피폭 당하신 다음에 어머님이 한국에 언제쯤 오셨대요? 정확한 건 잘 모르겠지만 계속 어머니께서 1950년 6월 6.25 터지기 전에 1, 2년 전에는 오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셔서 사신 곳이 어디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래서 오셔서 사신 거니 어머니는 그냥 경상남도 합천에 사셨어요. 거기서도 직접적으로 그 북한 괴뢰군의 공격도 받는 거를 직접 겪었다고 합니다. 피난 안 가셨고? 피난 안 가셨고 합천에서 거주하다가 거기서도 공산주의의 만행을 직접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계시다가 그럼 어머님은 거기서 자라서 학교도 다니시고 뭐 결혼도 하시고 거기서? 그렇죠. 그럼 아버님도 합천 분이세요? 저희 아버지는 강원도 강릉 분이십니다. 어렸을 때 어디서 사셨어요? 저희 어렸을 때 네. 제가 어렸을 때는 저는 서울 충정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머님이 서울로 오셨겠네, 결혼하고. 그렇죠. 뭐 일하러 오신 건지 뭐 때문에 오신 건지 모르지만 아버지께서도 강원도 강릉에서 출생하셨으나 주로 이렇게 서울에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허드렛 일, 뭐 운전하시면 이렇게 오신 걸로 기억이 나고 있고, 어머니께서는 아마 무슨 사정으로 서울에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만나서 결혼하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어머님은 생존에 계실 때,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할머니에 대해서 여쭤봤고, 어머니는 이제 아프시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나요? 어머님이 평소에 병치를 좀 많이 하셨어요. 암에도 걸리시고요. 이게 자궁암. 자궁암도 제가 몇 살 때? 91년도에 또 아마 수술 받으셨고, 또 어렸을 때도 이렇게 뭐 허리가 아프고 막 그렇다. 또 이제 머리가 어지럽다. 또 뭐 깜빡깜빡 하시고, 또 그 전에도 몇 번의 수술을 받았는데, 제가 어렸을 때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종류의 수술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모들도 수술을 많이 받았습니다. 암에 관련해서도. 그리고 지금 큰 이모님도 돌아가셨고, 막내 이모, 그러니까 이모님 두 분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두 번째 언니, 두 번째 언니는 현재까지 살아 계시구나. 계시거나 지금 이제 투병 중이고요. 80 후반이고 투병 중이고 또 암에 관련이 있다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그리고 그 언니도 평소에도 많이 그 병치를 하셨어요. 수술도 많이 하시고 또 첫 언니도 또 이제 치매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또 병치레로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자식들은 다 똑똑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어머님이랑 그 언니분들, 자매 세 분에 대해서 그 후손들 있잖아요. 선생님을 포함한 사촌들, 외사촌이시죠. 그분들 중에 혹시 뭐 특별하게 많이 아프거나 이러신 분도 계시나요? 다행히 저희 그 2세들은요, 뭐 특별히 아픈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일단 뭐 저희 어머니 세대처럼 뭐 암에 걸려서 수술하거나 뭐 이런 뚜렷한 이런 병세가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없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나마도 다행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어머님이 원폭 피해자라는 사실 언제 아셨어요? 제가 원폭 피해자는 사실은 뭐 어렸을 때부터 안 건 아니고요. 제가 거의 20대 후반인가 뭐 그때부터 좀 이제 알기 시작했고 뭐 직접적으로는 이제 그냥 대충 뭐 일본에 사셨다라는 뭐 그 정도로만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렇지 직접적인 원폭 피해자 협회에 등록된 원폭 피해자라고 한 거는 어머님께서 그 원폭 피해자 그 수첩이 일본에서 오고 이러는 걸로 뭐 조사가 나오고 이러는 걸로 뭐 그때서야 본격적으로 알았습니다. 그게 언제쯤이에요? 그게 전에 초반인가요? 보통 그 정도 초반 정도 됩니다. 20년 전쯤. 그렇죠, 그 정도 됩니다. 그때 이제 정확하게 어머님에 대해서 잘 그렇죠. 아셨다고. 그 전에는 막연한 막연하마 대충 이제 아셨고요. 그때 알게 되셨을 때 심정은 어떠셨어요? 그때 알게 돼서 심정은 어머님이 이렇게 힘들게 사셨고 그 병원 수술 받은 게 그 원폭 피해자로서 그 후유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해자 수첩 받기 전에도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 피해자 수술 받기 전에 20년 전에. 91년 정도 자궁암 수술. 선생님 뭐 자녀, 그러니까 형제분이 몇 분이나 있어요? 저희 여동생하고 누나 있는데 누나도 암으로 2006년도에 사망했습니다. 제가 이거는 깜빡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 누님도 사실 그 피해자의 그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는 사촌들 있잖아요. 네네. 사촌들은 뭐 암으로 수술하거나 사망한 사람 없어요. 근데 저희 누나는 2006년도에 여기 뭐 후두암인가 이걸로 사망했거든요. 그때 뭐 42살인가 그때 나이였습니다. 근데 그 연관성이 있을까 뭐 추측이 됩니다만은 뭐 인과관계를 뭐 검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동생분은 잘 건강하시고. 그냥 여동생은 그냥 지금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폭 피해자 2세로서 그러니까 내가 피해자였기 때문에 힘들게 살았다고 하는 생각 혹시 있으세요? 특별하게 뭐 어디 취직을 하거나 이런 거였을 때 뭐 신원조회로 그걸 요구하는 데는 없어요. 네네네. 그거를 뭐 숨긴다고 해서 불이익 받는 것도 없고 그거를 뭐 밝힌다고 해서 뭐 혜택을 받거나 그런 거 없기 때문에 특별히 뭐 그 힘든 점은 없었지만은 그러면 그 어머님은 예. 그 어쨌든 살아오시면서 예. 그냥 뭐 아버님이랑 서울에서 만나서 사시면서 어떤 일을 하고 사셨어요, 두 분은? 보통은 저희가
저희 어머니는 거의 제 기억으로는 그 가정 육아만 주로 하셨고요. 네. 보통 아버지가 다 벌었습니다. 일하셨고. 그때 그 시절에 네, 맞아요. 거의 대부분이 네. 남편이 다 일했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럼 특별한 일을 안 하시고 계속 서울에 사셨어요, 그러면? 서울에,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서울에 살았습니다. 2013년도가 2014년도니까 제가 이제 한 1, 2년 정도 모셨습니다. 근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가능하면 제가 모시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처음에는 요양원으로 모셨습니다. 왜냐면은 요양원은 국가에서 요양원비가 지급되잖아요. 국가 네네네. 건강보험 요양 그거 그렇게 하고 또 요양비 전부 다, 다 지원해 준다는 거 알기 때문에 저는 이제 돈이 좀 들더라도 제가 직접 모시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국가에서 요양원비로 할인해서 나오고 또 몇십만 원 또 원폭비해서 서류 신청하면 나온다고 하니까 아유 안 되겠다 이제 근처에 있는 이제 여기 요양원에다 모셨습니다. 제가 요양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네네. 여기 마을 근처에. 그러니까 확실히 어머님이 몇 년을 더 사셨어요. 그럼 요양병원에서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요양병원에 사시다가 코로나 이후로 아마 코로나에 몇 번 걸리셨거든요. 걸리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몸에 그 저항력이 약화돼서 돌아가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코로나가 2022년 정도 끝난 걸로 아는데요. 그 다음에 돌아가셨습니다. 선생님 얘기 잠깐 좀 여쭤볼 건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내가 어머님이 피해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뭐 늦게 아셨지만 네. 그 안 이후에도 특별하게 그거에 대해서 불편하거나 힘든 일은 없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전혀. 특별히 그거를 이제 아는 사람도 없었고 묻는 사람도 없었고 원폭 피해라고 하는 게 어떤 피해라고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원폭 피해라는 것 자체는 그냥 이렇게 뭐 화상이라던가 뭐 이렇게 그 뼈가 안 좋아지고 DNA에 뭐 영향을 미쳐주고 뭐 몸에 점점 이제 병이 생겨서 뭐 수술하고 그 암이 생기는 뭐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네.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평생 동안 후유증을 앓을 수 있는 그렇죠. 피해잖아요. 그런 그런데 있습니다. 그게 사실 2세한테 유전된다는 게 증명이 안 돼서 2세한테는 전혀 아무런 혜택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 생각에는 이거는 100% 없지는 않고 일부분이라도 있기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그 원폭이라는 게 이게 뭐 우리 방사성 물질이잖아요. 방사성 물질은 제 뭐 과학적인 지식은 많지는 않지만 DNA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유전자의 변형을 일으켜서. 그러면 유전자의 변형을 일으키면은 생식 세포에도 영향을 줘서 제2세를 낳을 때 어떤 식으로든 그게 조금이든 뭔지 확률적으로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뭐 아주 극히 미세하게나마 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영향을 받고 평생 아프다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2세 분들 중에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어쨌든 본인이 피해자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면서 내가 아프다고 하는 것도 밝히고 해서 정부를 향해서 뭔가 이렇게 혜택을 요구하는데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해주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을 앞으로도 계속 이제 보실 텐데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 원폭 피해자 어르신들 1세 분들이 지금 나이가 제일 젊은 어르신이 80세. 네. 지금 1,500명 정도 계세요. 1세 네. 어르신들이 전국에. 근데 다 돌아가시고 나면 피해자를 기리거나 피해자를 위한 뭔가 하는 것들이 사라질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2세는 우리가 아무 혜택이 없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렇죠. 이런 경우도 있고 1세 어르신들도 굳이 이런 거는 2세한테까지 물려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 하시는 어르신들 많아요. 네, 그렇죠. 왜냐면 좋은 게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이 사회운동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피해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주고 피해자들이 뭔가 이런 활동들을 같이 해서 다시는 핵물질로 인해서 핵폭탄으로 인해서 피해가 안 생기도록 하는 평화운동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이거 그냥 이렇게 단순히 묵인할 사항이 아니라 그 2세들도 뭐 피해 보상 뭐 없었다고 할지라도 뭐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이제 이렇게 후원해주고 보상해주고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1세만 주던 그런 혜택을 2세, 3세에도 주자고 지금 법안이 발의를 했는데 아직 계류 중이에요. 그게 통과가 안 되고 있어서 그게 통과가 되면 아무래도 보건복지부에서 2세나 3세를 위한 어떤 방법들을 찾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뭐 1인 시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적극적으로 놔줄 사람이 있어서 이게 국가에 대한 어떤 청구권 있잖아요. 보상이라든지 뭐 국회 계류라든가 이런 게 다 잘 되면은 다 저희들 다 좋은 건데 그런 사람이 없다면은 만약에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뭐 저라도 나서야죠. 그것 때문에.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이렇게 방치하고 싶지는 않다. 뭐 그런 말씀이고 뭐 협회나 예. 그러니까 좀 정부에 바라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거는 제가 이제 그동안 생각해 왔었던 것인데 1세분은 원폭 피해를 직접 당하신 분이시고 또 그 2세들도 그것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세분들이 그 원폭 피해로 말미암아서 각종 질병을 겪고 있었으며 그 질병으로 해서 그 직장 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제가 이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2세들도 당연히 그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 겪었던 그런 피해를 이어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당 부분은 협회나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보상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아버님은 2015년도 말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보다 먼저 돌아가셨네요. 그죠? 어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셨죠. 저희 친누나는 2006년도에 이제 후두암으로 사망한 거 외에는 특별히 뭐 저희 작은 이모께서 원폭 피해 그때 그 서명 운동이라 여러 가지 활동 때 직접 원폭 피해자 협회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참석해달라고 했을 때 뭐 이렇게 뭐 걸기 대회라든지 그런 대회에 이모는 그 건강하실 때까지는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폭 피해 1세대 피해자분들은 가장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고요. 이분들이 원폭 피해로 말미암아 각종 질병과 수술 또 상해로 여러 가지 고통을 겪으셨고 또 그 고통으로 말미암은 그 직장 생활을 잘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셨고 그 피해를 2세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세대뿐만 아니라 2세대들한테도 원폭 피해를 받은 직접 당사자나 아니면은 간접 그 당사자이기 때문에 협회나 정부 차원에서 적절한 보상과 복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저희들 그 2세들이 이런 참여를 많이 해야 국회에서 지금 이제 법안이 뭐 계류되고 있다니까 2세들께서 이렇게 여러 모임에 동참하시고 좀 관심을 갖고 신경 써주고 응원해주고 소문해준다면 앞으로 저희들 모두 2세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고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